예, 안녕하십니까. 레이dob스입니다. 갑자기 아주 좋은 제품을, 나이프, 소개시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히스토리가 좀 있는데, 어, 일단 이 제품은, 이탈리아에 저희하고 그 제작 거래를 하고 있는 테크노카사의 바이퍼로고, 바이퍼 브랜드의 핸디라는 모델입니다. 원래 오리지널 모델이 그 바이퍼사의 판매 라인업에 기존에 있었던 그런 모델이고, 저희가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최초에는 이제 기존에 있는 모델을 일정량 수입해서 판매를 해볼까라는 그런 의견으로 한번 바이퍼사와 접촉을 해봤었는데, 의외로 좀 얘기가 굉장히 잘 된 부분이 있어서 레이덥스의 독자적인 모델로 이 핸디 나이프를 약간 모디파이해서 어, 제작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걸로 그렇게 좋은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거의 6개월 정도 걸렸고요. 이제야 제품이 도착해서 바로 어제 통관해서 잘 받았습니다. 너무 받고 만족스러워서 빨리 소개를 해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이 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핸디 나이프는 일단 백업 나이프입니다. 이 형태에서도 보시듯이 아시겠지만 허리띠 벨트를 이쪽으로 통과시켜서 이렇게 장착을 해서 휴대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시면 이 벨트는 가죽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튼튼한 폴리머 나일론으로 된 그런 그 벨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탈착이 가능하고요. 가능해서 사용하실 때 벨트를 이 뒤쪽에다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체결해서 장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런 백업 나이프는 이렇게 사이드, 허리 사이드에 차시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허리 뒤쪽, 그러니까 뭔가를 좀 이렇게 장착하기에 애매한 위치에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은닉도 가능하게 그렇게 착용을 하기 때문에 밖에서는 이제 제가 어떤 나이프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빼기도 오히려 굉장히 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탈착이 되는데 여기에 그 볼트, 육각 볼트, 별 볼트입니다. 그 별 볼트를 빼고 돌려만 주시면은 좌수 우수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그 장착이 되겠습니다. 시스는 당연히 카이덱스 6고요. 최근에 원래 쓰던 그 업체가 굉장히 유명한 업체가 있었는데 지금 업체를 바꾼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지금의 이 업체가 이태리 업체죠. 이태리 업체가 굉장히 시스를 정교하게 잘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저희 제품에서는 블랙타이거 마크 4부터 이 새로운 신생 업체의 시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프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빼는 방법은 이렇게 올려져 있는 홈에 엄지손가락을 놓고 이렇게 밀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이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작으면서도 너무도 실용성이 좋게 만든 나이프입니다. 나이프는 보시면은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3mm 정도의 두께를 가졌고, 총 길이는 18cm, 그 다음에 날은 정확하게 8.2cm 뭐 그 정도 제조사에서 그렇게 웹사이트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작게 만들고 싶어서 작게 만들었으나 그 작은 거에 반비례할 만큼 활용도를 높여서 제작을 한 그런 디자이너의
의도가 돋보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날은 8cm가 애매하다는 말씀을 주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8cm면은 굉장히 훌륭한 활용도입니다. 이거는 기교의 문제지 날길의 어떤 제한을 가지고 그 사용법에 어떤 극한적인 어떤 그런 제한이 있다, 이렇게 좀 단언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수들은 날길이에 물론 영향을 받겠지만 그거를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또 같이 터득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요 정도 날길이는 이 날길이의 만큼의 어떤 활용도의 가치를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쁘고 잘 만들었습니다. 이게 핸디 나이프의 기본적인 그 디자인이고요. 저희 레이덥스가 차별을 했다는 점은 바로 핸들에 있습니다. 핸디 나이프는 여러 가지 라인업, 제가 알기로는 12개, 13개 정도의 그 핸들하고 그다음 피니쉬의 바리에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주목했던 거는 블랙 코팅의 G10 핸들을 가진 모델들이었습니다. 약간 단가는 이제 기존의 그 메탈릭 색깔을 가지고 있는 코팅을 안 한 모델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경향이 있지만, 반대로 이 코팅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 그런 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용도에 따라서 아니면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단 블랙 코팅에 그 다음에 블랙 G10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지금 핸디 나이프 라인업에는 블랙 G10 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레이덥스만 일단 그 블랙 코팅을 사용하는 그 적용한 제품을 저희가 가지고 싶다, 이렇게 좀 과감한 제안을 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바이퍼사에서는, 저희 오래된 고객이죠, 굉장히 거의 뭐 한 8년 가까이 저희하고 거래했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좀 우호적인 측면이 있어서 가급적 저희 얘기를 들어줘서 이런 제품을 만들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핸디 나이프에도 G10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그 포도주 색깔 나는 붉은 색깔의 G10을 사용한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G10이 두 가지 색을 이렇게 합쳐 놔서 약간 멀리서 보면은 그레이 색깔이 나는 그런 G10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블랙 타이거 시리즈나 뭐 여타 제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저 스프릿 시리즈 마찬가지고 완전 블랙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중후한 맛과 더 택티컬한 느낌이 저희가 추구하는 그 디자인 제품 방향이기 때문에 요구했고 흔쾌히 받아준 그런 나이프입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제작을 했고, 그리고 그 물량 조건을 저희가 수락하고 맞췄기 때문에 어떤 일정량의 물량에 대해서 저희의 제품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레이덥스 로고를 박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 디자인은 정말 환상적인 디자인입니다. 나이프의 폭은 제가 보기에는 한 3cm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는데, 이 폭의 좀 중요한 의미는 나이프가 얇으면 얇을수록 어떤 그런 활용도 면에서 또 특정 활용도 면에서는 좋을 수 있는데, 일단 날폭이 넓다는 거는 이 짧을 수 있는 날 길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이 엣지 길이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날폭이 좁으면 아무래도 이 엣지의 그런 길이가 줄어들겠죠. 그거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엣지의 길이가 줄어든다는 단점까지는 아닌데 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날폭이 넓어지면 이렇게 정교한 어떤 그런 작업은 조금 어려워질지 모르지만, 이 엣지의 길이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 8cm라는 어떤 그런 날 길이를 좀 약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날폭이 좁은 나이프보다는 조금 넓은 나이프가 훨씬 뭐 경험상 사용하기 좋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립은 아까 총 길이가 18cm에 날 길이가 8cm니까 한 10cm 정도의 이 그립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죠. 근데 제가 단언하건대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나이프를 가지고도 있고 사용도 해봤고 지금은 이제 제작도 하는 입장이지만 그립감에서는 세 손가락 안에 든다. 그렇죠. 탑3에 드는 탁월한 그립감이다 라는 거를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고 나이프가 작다는 느낌 안 들고 이 핸들이 작아 보일 수는 있지만 손에 꽉 차고 이렇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엄지손가락이 이 위쪽에 상단에 파지되는 데는 이렇게 그루브 처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자칫 이제 뭐 어떤 찌르는 용도에서 손이 미끄러지지 않게 여기 역시 이렇게 톱니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톱니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엄지와 건지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너무 편안하고 너무 확고하다 싶을 정도의 완벽한 그립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딱 잡는 순간에 뭔가 좀 잘라보고 싶은 그런 욕구를 굉장히 불러일으킬 정도로 인체공학적이고 굉장히 편안한 그런 핸들을 가진 나이프입니다. 일단 뭐 디자인도 많이 이쁘지만 멋진 디자인 플러스 활용도가 높은, 그러나 과하게 길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길이를 가진 블레이드, 넓은 폭, 그리고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는 그런 엣지, 너무도 탁월한 그립감을 가진 핸들. 위에서 보시면은 얇고 조금 이렇게 튀어나왔다가 다시 좁아지고, 실제 놀랐던 게 이 나이프는 이제 받아보기 전에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좀 보기가 쉽진 않죠. 근데 저희가 이제 본 결과 나이프가 이렇게 조금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나이프 손잡이를 좁게 만들어도 되는데 이 디자이너는 아마 이 나이프를 디자인한 디자이너는 이제 본인이 추구했던 거는 이 뒤쪽에서 더욱 편안한 그립감을 위해서 더 좁게 하고 싶은데 이 지텐을 마냥 좁게 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프 자체를 지금 좁게, 이런 경우는 저희도 이제 좀 거의 처음 보다시피 하는데 이 나이프 쪽이 훨씬 좁습니다. 이쪽이 한 제가 보기에는 1.8mm에서 2mm 정도 나오고 이쪽이 4mm 정도 나오니까 서서히 이렇게 좁아지게 이 블레이드 자체에 강제를 깎은 겁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절삭을 해서 이렇게 그립감을 맞췄어요. 굉장히 신기한 의도인데 뭐 미처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근데 이걸로 인해서 그런 건지 이런 그립감이 나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디자인적 의도가 있었다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지금 곡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비디오에서는 잘 보시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완만한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걸린다는 느낌 전혀 없고, 그리고 약간의 그 미세한 기계적인 그루브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잡았을 때 미끌린다거나 아니면 놓칠 것 같은 느낌은 제로입니다. 정말 잘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닥에는 이렇게 돼 있고 이 뒤쪽에도 이제 약간 그루브 있는데 이거는 지금 파묻혀 있기 때문에 그닥 역할을 못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가 또 추가로 요구해서 해달라 한 번에 created by Wi-Fi in Italy 이렇게 적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 제품이 어디에서 만들어졌고 그런 거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원산지 표시라고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강제죠. 강제는 마그나컷입니다. 마그나컷을 본인들이 박는 마그나컷 방식이 있는데 저희는 그냥 마그나컷이라고 해달라. 어차피 소재를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마그나컷 할 때 C 할 때 그 대문자를 쓰고 이제 이런 방식인데 그냥 마그나컷이라고 적어달라고 얘기해서 좌쪽에는 레이덥스, 우측에는 마그나컷 이렇게 적게 만들었습니다.
자, 마그나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존하는 강제 중에서 최고의 강제고 극한의 강제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떤 제조사에서 최강의 나이프 강제를 만들겠다 해서 그 오직 나이프 강제만을 위해서 개발한 그런 그 제조사의 어떤 의지나 어떤 그런 그 본인들의 어떤 장점을 얘기하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타가 공인하는 마그나컷은 최고의 강제입니다. 그 슈퍼스틸이라고 불리는 M390, 그다음에 뭐 Lmax 그리고 그 이상의 뭐 여러 가지 강제들도 있던데 마그나컷은 지금 거의 마그나컷으로 제작하는 나이프가 없을 만큼 고급의 강제에다가 단가가 너무도 비싸기 때문에 아마 마그나컷으로 제작된 그 나이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손에 꼽을 정도고 최근에 레더맨 아크에서 나를 마그나컷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그런 나이프 라인업을 선보이거나 아니면 우리는 이 정도로 고급스럽게 만들었다 그리고 제값을 받겠다라고 했을 때 아마 사용하는 그런 나이프 강제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뭐 그 나이프 강제 마그나컷에 대한 어떤 그런 사용에 대해서 뭐 이거는 탁월하다 아니다라는 그런 사용자들의 데이터가 충분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강 제조사에서 온리 나이프 강제의 최고급 강제를 목적으로 개발했다라는 그런 의미 때문에 최고급 강제의 어떤 그런 지위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강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여러 가지 드릴 말씀도 많은데 뭐 최종적으로 예전에는 그 강제 우리는 이렇게 좋은 강제를 쓰고 강력한 강제를 쓰고 열처리 정말 잘 돼 있어 할 때 터프세스트라는 거를 하면서 좀 약간 어뷰징을 했었죠. 약간 학대를 하면서 그 못도 자르고 뭐 저기 차 본네트도 자르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게 어떤 그 강제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왜곡시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제는 사실은 사용자가 정말 여러 가지 환경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한 그 결과라야 되거든요. 물론 마그나컷은 그렇게 평가받기에는 굉장히 신생 소재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는 뭐 아직까지 굉장히 이르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430C다, N690이다, 그런 보급형 그러나 탁월한 강제가 있고 M390이다, Lmax다 아니면 이렇게 마그나컷이다 이런 강제를 두 가지를 비교를 한다면 그거는 어떤 퍼포먼스의 그 비교가 아니라 기간의 비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6개월 동안 어떤 환경, 다양한 환경에서 써봤더니 어떤 소재의 날은 한 달에 한 번씩 샤프닝을 해야 되겠더라. 그리고 어떤 그 상황에서 썼을 때 또 어떤 특정한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가 반복이 되는 그런 사용 기간은 최소한 6개월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6개월 정도의 그 나이프와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날개를 가지고 똑같은 형태의 두 가지 소재를 사용한 나이프를 비교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슈퍼스틸의 계열의 나이프들은 6개월에 뭐 한 번 정도의 샤프닝을 해도 그럭저럭 쓸만했는데 다른 강제들은 똑같은 조건에 뭐 크게 손상 가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샤프닝을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을 해야 되겠더라 라는 결론이 있으면 그거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런 그 강제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강제에서 예를 들어서 샤프닝을 좀 자주 하기 때문에 뭐 귀찮다 이런 그런 그 의미보다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극한의 상황이나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정말 절실하게 나이프를 써야 되는데 이게 샤프닝을 해야 되는 상태에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과 샤프닝을 굳이 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 이 두 가지가 있다면 당연히 샤프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훨씬 수월하게 어떤 그런 사용 목표를 달성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거를 슈퍼 스틸이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샤프닝해서 귀찮아. 이건 샤프닝 안 해도 나를 유지할 수 있어서 좋아, 이런 단순함이 아니라 어떤 사용을 했을 때 샤프닝을 안 한 나이프에서 내가 샤프닝을 진작에 했었더라면 이런 후회를 하게 만드는 관계인가, 아니면 이건 샤프닝을 굳이 안 해도 어느 정도의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좋은 강제인가에 대한 차이 같아요. 그래서 그 강제는, 그리고 그 좋은 강제에 능히 내가 돈을 투자해서 그 강제를 획득하겠다 하는 거는 그런 기간의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사용자의 리뷰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어떤 특정 환경에서 썼더니 안 부러졌다의 문제가 아니라 써봤는데 정말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굳이 내가 그런 날이 무딜까 날카로울까를 고민하지 않더라도 나는 이 나이프를 정말 잘 썼어 한다면 그거는 슈퍼 스틸인 거죠. 그게 저는 슈퍼 스틸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나이프를 이제 주로 개발하고 디자인하고 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회사의 나이프를 쓰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느 정도 자신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게, 그리고 이 사용하는데 굉장히 좀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나이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 날 길이가 18cm 정도 되고, 시스는 이렇게 넣었을 때 딱 달라붙는 그런 시스죠. 그 시스라고 해봤자 한 1.5cm 정도 더 길어지니까 20cm가 채 넘지 않는 것 같아요. 혹은 아니면 시스를 넣었을 때도 한 20cm 정도 되는데, 자, 픽스드와 폴딩 나이프는 각각의 그런 기능적인 차이가 있는 완전히 다른 나이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픽스드에 사용할 그런 상황에서 폴딩만 가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폴딩이 가져다주는 그런 캐리의 휴대의 어떤 그런 편리성을 픽스드가 대체한다, 이럴 수는 없죠. 그래서 두 가지 영역은 좀 다르다고 보는데, 단 저도 이제 폴딩 나이프 굉장히 좋아하고 가끔씩 법 테두리에 있는 나이프들은 휴대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나이프든 픽스드 나이프는 좀 이렇게 단순한 망치나 이런 툴에 가깝고, 폴딩 나이프는 좀 기계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죠. 어떤 락이라든가 아니면 작동 피벗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런 이제 뭐 그런 기능을 만드는데, 기계는 고장이 납니다. 그러니까 폴딩 나이프가 아웃도어에 아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닌데, 일상생활과 뭔가 이머전시한 그런 상황에서는 폴딩 나이프는 굉장히 유용하죠. 왜냐하면 항상 휴대할 수가 있으니까, 휴대성이 좋아서. 근데 단 픽스드 나이프가 당연히 쓰여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픽스드 나이프를 써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픽스드 나이프가 폴딩 나이프처럼 그런 그 휴대성을 보장을 못하지만, 그래도 가지고 다닐 때 부담이 적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은 좀 그게 아무래도 작아져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핸디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날 길이의 그런 장점, 그리고 이 그립 이런 거를 모두 해결하고 플러스 휴대성도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스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일단은 그 유럽의 그런 제조사, 그리고 대부분의 그 나이프 제조사들은 약간 히스테릭이다 싶을 정도로 그 이 시스와 나이프의 밀착성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 빠지면 안 빠졌지, 이게 이렇게 쉽게 이탈해서 이렇게 분실되거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게 그런 부분을 더 방지하겠다는 좀 사상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보통 저도 이제 마크 4 블랙타이거 마크 4를 만들 때도 굉장히 이제 요청했던 게 그거거든요. 시스 좀 이렇게 딱 걸리는 락을 좀 약간 풀게 할 수 없냐 그랬더니, 그거는 대조사에서 굉장히 단호하게 아니다,
어차피 사용하다 보면 약간 헐거워지고, 그리고 본인에 맞게 그거는 사용감에 의해서 풀어지는 부분이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장착을 하고 다녔냐, 어떤 식으로 빼냐, 어느 방향으로 빼냐, 어느 각도로 빼냐에 따라서 나이프는 다 다른데 그걸 모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락이 빡빡한 게 좋다라고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핸디도 자기들 제품은 자기들 디자인 제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굉장히 고민하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팔리는 그런 제품인데, 락이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많이 빡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의뢰를 했더니, 이거는 몇 번 하게 되면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카이덱스가 마모가 되면서 길이 생기겠죠. 이렇게 길이 생겨서 그 다음부터 이제 수월해진다. 대신 그게 이제 뭐 너무 수월해지는 게 나이프가 이탈해서 분실할 정도의 그런 헐거움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제조사 측 입장이고요. 근데 저도 이제 거기서는 일정 부분 찬성하는 게, 차라리 이게 길을 만들어서 좀 빡빡하면 나중에 다시 뺄 때도 본인이 알아서 이게 빠질 정도의 파워를 기억했다가 사용해서 빼거든요. 이게 이제 훨씬 안전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헐겁게 만들어서 고객이 이거 너무 빼기 힘들어, 손 힘이 없대, 좀 빼시기 쉽게 이걸 좀 헐겁게 만들어서 했을 때는, 이제 그 이후에 정말 헐거워졌을 때, 길이 정말 잘 들어서 헐거워졌을 때는 조금 이제 뜻하지 않은 그런 그 상황이나 사고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뻑뻑한데 이렇게 몇 번 하시다 보면은, 저도 이거 굉장히 뻑뻑한 나이프인데 이렇게 쉽게 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제품 출하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제품 상태를 보고 출하를 하고 이제 완전 품질 검사를 한 후에 출하를 했는데, 이 길을 이제 새 나이프 가지고 만들긴 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렇게 사용해서 여기 이제 길을 만들게 되면은 약간 이렇게 그 코팅이 살짝 벗겨지면서 메탈이 드러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카이덱스는 어딘가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이 카이덱스를 만드는 그 카이덱스 제조사에서는 아니 여기를 잡아준 것 같아요. 다리에 다른 데가 잡아줄 데가 없습니다, 락을. 그래서 여기를 잡아줘서 이제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조금씩 이렇게 마모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보기 싫진 않고 그냥 이 사용감, 뭔가 그 콜트 1911이 홀스터에서 반복적으로 뺐다 넣었다를 했을 때 그 테두리가 살짝 벗겨지는 그런 멋진 사용감, 그리고 나의 손에 완전히 익은 가죽 장갑이 약간 때가 올라서 내 때도 묻고, 뭐 어떤 걸 만졌을 때 때도 묻겠죠. 이제 그런 게 있으면서 약간 중후함, 어떤 베테랑 같은 느낌, 이런 거를 오히려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출시를 할 때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나이프로 한 5회 정도에 넣었다 뺐다를 해서 나이프 일정 그 길을 만들어서 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사용자분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길을 만드시면서 요거가 조금 이제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도록, 그렇지만 단호하게 여기 잡아주는 기능은 전혀 손상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사실 이제 뭐 가격 라인업도 지금 정해야 되고, 일단 다음 주에 출시를 해야 되는데, 그 강제 그리고 최고급 이 소재와 정말 훌륭한 디자인, 그 무엇보다도 이제 뭐 강제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저렴한 가격으로는 판매를 못할 것 같고, 저도 어쨌든 그 바이퍼사에 지불한 상당한 금액이 있고, 뭐 환율까지는 핑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마그나 컷이라는 이 상징성 있고 현존 최고의 그 소재를 사용했다는 것을 감안하신다면, 저희가 어떤 가격 라인업을 제시해드렸을 때 뭐 그거는 이제 판단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 저희가 이걸 뭐 100개 미만입니다. 뭐 말씀드리면 한 50개 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반응이 있을지 몰라요.
빨리 나가서 순식간에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고객분들이 또 이거는 뭐 선택 안 하실 수 있고, 뭐 그거는 당연히 자유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못하긴 하지만, 단언하건대 이런 제품은 하나씩 보유하고 계신다면 정말 나중에 어떤 더 그 이 마그나카 강제가 대중화돼서 그런 이런 나이프들이 이제 뭐 많이 나와서 흔해졌다 이러면 뭐 더없이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뭐 가격대가 더 싸지고 이런 상황이 온다면 모를까, 지금은 이제 이 마그나컷은 소재 자체가 워낙 비싸서 제조사도 이렇게 운신할 수 있는 폭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핸디 나이프가 199유로에서 201유로 그 정도의 이제 웹사이트 가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그런 데서 판매 안 하고 이제 그 바이퍼사의 웹사이트에 그렇게 돼 있는 거 봐서는 환율로 따지면 한 29만 원에서 31만 원대, 거기서 직접 구매를 하시면 또 배송비가 붙겠죠. 한 4, 5만 원 붙으면은 거의 30만 원대 중반 정도의 실가격을 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물량으로 받았고, 그리고 그 가격보다는 뭐 대한민국 고객분들한테 그 가격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그 바이퍼사에서는 저희에게 판매를 할 때 이제 자기들 판매 그 가격 기준으로 주시면 좀 저희는 보다 저렴하게, 그게 뭐 기간의 세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항구적인 가격일 수도 있지만 한번 그런 라인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근데 가격을 떠나서 인생에 이런 나이프 하나는 가지고 가끔 꺼내 보거나 아니면 늘 착용하고 다니시면서 사용하시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있는 나이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작은 핸디 나이프 설명드리는데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이 긴 그런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